네, 이번엔 토요 초대석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답답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서 숲으로 가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숲연구소 박순희 숲해설가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숲 얘기 해주실까요? 오늘은 제주에서 활동 중인 저희 숲 동기 화산송이 선생님이 네. 제주 곶자왈에서 보내주신 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 계속되는 장맛비로 숲으로의 발걸음이 아마 자유롭지 못하셨을 텐데요. 비 오는 숲의 풍경과 소리를 잠시나마 느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날 곶자왈에 들어서면 절로 경건해진다. 툭툭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달그락달그락 부딪히는 자그마한 돌들. 휘익쭉 휘익쭉 어디선가 나를 반기는 섬 휘파랑새.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빗방울. 코끝으로 다가오는 숲의 향기. 이 모든 것들이 내겐 선물이다. 휘쭉 네. 네. 정말 새같이 네. 소리가 났는데 비에 젖은 곶자왈 숲속 풍경이 그려질 정도로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비가 적당히만 내려주면 고맙지만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사실 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무색할 정도로 맞아요. 네. 예, 이재민 이런 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폭우가 많이 이어졌거든요. 네. 이럴 땐 숲도 참 많이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예 좀 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네, 때는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국지성 호우가 예보될 때는 절대로 숲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또 순식간에 이렇게 물이 불어나고 계속되는 비로 집안이 약해져서 나무들도 쉽게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지끈 막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는 나무를 아이들과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어요. 네. 예, 얼마나 놀랬던지 이제 바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했고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네네. 만약에 숲에 들어갔는데 비를 만났다면 네. 최대한 계곡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지대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사람들과 함께 숲에 가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예요? 네, 이제 숲에서 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산이나 공원을 찾는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숲에 살고 있는 나무들의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숲에서 많이 보는 나무들 중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나무인데요. 네. 네, 참나무. 네. 예, 많이 들었는데 사실 어떤 나무인지 딱 떠오르진 않아요. 참나무 잎이 어떻게 생겼지 하면은 그쵸. 자신 있게 말할 수가 네, 없거든요. 참나무는 어느 한 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집합적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참나무라고 하는데 이제 상록수인 가시나무 종류도 참나무에 포함시키긴 하지만 오늘은 겨울에 낙엽이 지는 도토리나무 6종류의 참나무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름하여 참나무 육형제입니다. 네.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이렇게 6종류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 보면 네.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좀 그럼요. 차이가 나나요? 네, 그럼요. 나무를 동정하는 방법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동정이 뭐예요? 구분하는 방법. 아. 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구분하는 방법인데 나뭇잎으로 구분을 한다거나 또 열매나 나무 껍질 또는 나무의 전체 모습인 수영으로도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은 나뭇잎이 무성한 계절이니까 나뭇잎으로 먼저 구분을 한다면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밤나무 잎을 닮았습니다. 밤나무 잎 혹시 밤은 아는데. 네, 잎이 다른 참나무류와는 달리 좁고 긴 타원형이어서요. 아. 예, 타원형이면서 가장자리 톱니 끝에 침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상수리나무는 참나무 종류 중에서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 터전을 마련하고요. 네, 굴참나무는 상수리나무보다는 해발 고도가 좀 높은 곳에 많이 분포를 해요. 네. 네, 또 그리고 부참나무는 나무 줄기에 두꺼운 코르크가 발달한 게 특징이라서 잎만으로는 상수리나무인지 굴참나무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지금 계신 곳이 산 어디쯤인지 생각하시고 그래도 어려우면 나무 수피를 손으로 눌렀을 때 푹신푹신한 감이 느껴질 정도로 탄력성이 좋다면 그 나무는 굴참나무입니다. 자, 상수리나무는 네. 사람과 가까운 곳에 살고 네. 굴참나무는 코르크가 있어서 누르면 좀 푹신한 느낌이 있다. 네. 예.
이제 두 가지 하셨어요. 네. 나머지 네. 사용자는 누군가요? 네, 신갈나무는 네. 그 이름에서도 연상되듯이 옛날 집신의 밑바닥에 깔창 대신 깔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떡갈나무는 떡을 찔 때 사이사이에 넣어두면은 정말이에요? 네, 달라붙는 것도 맞고 그 떡갈나무 잎 향기가 떡에 스며들어서 떡을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런 용도에서도 느껴지듯이 두 나무는 넓은 잎이 특징인데요. 다른 종류의 참나무와 비교했을 때 가지와 잎을 연결하는 그 잎자루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잎자루가 거의 없어서 그 잎하고 그 줄기하고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 금방 이제 네. 구별이 되겠네요. 네네. 그 잎자루도 없고 잎도 넓은 신갈나무와 떡갈나무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요. 떡갈나무 잎 뒷면에는 갈색 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만졌을 때 뽀송뽀송하다고 해야 할지 까슬까슬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만져보면 털이 없어서 매끄러운 신갈나무 잎하고는 바로 비교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졸참나무 네, 있죠. 네. 졸참나무의 졸은 병조를 뜻하는데요. 그 쫄병 있죠. 네. 잎의 크기가 참나무 중에서 가장 작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갈참나무라는 이름은 가을 참나무에서 온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네. 황갈색으로 시작되는 커다란 잎사귀의 갈참나무를 보고 가을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높은 산이 아닌 평지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는 갈참나무는 그 신갈나무의 넓은 잎과 닮았지만 가지와 잎을 연결하는 그 잎자루가 있다는 게 또 차이점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갈참나무 고목이 여러 곳에 있을 정도로 멋진 수령을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수령이 6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북 영주시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와 전남 장성 백양사 입구에 있는 갈참나무 군락은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나무로 손꼽힙니다. 네. 그럼 지금 도토리나무 6종류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도토리 열매를 우리가 그 먹는 거죠. 도토리 묵으로 묵으로. 씹어 먹는 그 네. 열매예요. 네, 6가지 네, 나무에서. 그 중에 졸참나무가 제일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참나무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저마다 특징이 있는 줄 처음 알았고요. 근데 소나무처럼 생긴 게 많잖아요. 숲에 가면. 맞아요. 네. 다 소나무인 거죠, 그러면? 소나무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 이제 100명 중에 한 46명 정도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소나무를 꼽았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소나무는 우리가 오랫동안 친숙한 나무거든요. 그 소나무는 솔 또는 솔나무라 부르던 게 소나무가 된 건데요. 네. 학명 피누스는 산에 사는 또는 송진이 많이 나오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예, 우리가 흔히 숲에서 만나는 나무는 우리나라 토종소나무와 또 미국에서 들여온 리기다 소나무 그리고 잣나무 정도일 텐데 비슷비슷한 이 친구들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솔잎으로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네. 소나무, 리기다, 잣나무 모두 솔잎이 묶여서 나요. 하나씩 나는 게 아니라 묶여나는데 2장씩 묶여나면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고요. 3장이면 리기다, 5장이면 잣나무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밥 먹을 때 젓가락 사용하죠. 네. 젓가락은 2개. 2개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는 솔잎이 2장입니다. 그리고 과거 황폐했던 우리 숲을 푸르게 만든 1등 공신인 리기다 소나무는 미국이 원산이에요. 미국 사람들 밥 먹을 때 뭐 사용하죠? 포크 네. 사용하죠. 그래서 잎 3장. 마지막 잣이 열리는 잣나무를 까려면 손가락으로 까야 합니다. 손가락 몇 개? 5개. 그래서 잣나무는 잎이 5장입니다. 그렇게 외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군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확실히 배웠습니다. 아, 요즘 장마, 호우, 또 찜통 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숲의 나무들도 좀 지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즘 더위에 땀 많이 흘리시죠? 땀을 배출해서 이제 우리 몸에 열을 식히는 건데 나무들도 땀을 흘립니다. 식물의 잎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학 공장인데요. 하는 일이 아주 굉장합니다. 광합성과 가스 교환 그리고 수분 배출이라는 아주 중요한 3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네네. 뿌리로부터 식물체 내에 흡수된 수분은 수증기 또는 액체 상태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체내의 수분이 기화해서 대기 중으로 발산되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네네. 기화, 증산 어려운 말 나오는데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이제 땀을 흘리는 거예요. 기화는 액체가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체로 변화하는 현상이고 네. 증산은 수분이 대기 중으로 발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증산량의 90% 이상이 잎에 분포된 기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름에 나무가 많은 숲에 가면 도심보다 시원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나뭇잎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증산작용으로 나뭇잎이 주변에 뜨거운 열 에너지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시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네. 그늘 때문만은 아니었군요. 네, 나무 네. 아래가 시원한 게. 네, 뿌리에서 수분이 흡수되면 몸 구석구석으로 배달이 되고 그 나뭇잎에 도착한 수분은 이산화탄소 합성해서 광합성을 하는데요. 광합성은 나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인 포도당을 만드는 생명활동입니다. 네. 이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바로 증산작용인 거죠. 커다란 한 그루 나무가 한낮 동안 400리터 물을 끌어올린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리터요? 네네. 그럼 이게 2리터 큰 생수병으로 200개잖아요. 네네. 엄청난 양이군요. 네, 나무들이 끌어올린 엄청난 양의 물이 이파리 끝에서 수증기가 돼서 피어오르는 장면 생각만으로도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시원하고요. 여름 네. 숲의 울창함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그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왕성한 생명력도 함께 존재하는 여름을 아주 슬기롭고 낭만적으로 이겨낸 옛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더위를 이겨내는 8가지 방법을 시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네, 네. 일명 소서팔사입니다. 더위를 물리쳐줄 8가지 방법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로 송단호시, 음. 솔밭에서 활쏘기, 네. 예, 괴음 추천,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 타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세 번째로 허각 투호, 음. 그 넓은 정각에서 투호하기. 투호 아시죠? 항아리 같은 데다 이렇게 던져서 그렇죠. 넣는 거예요. 네, 전통놀이고요. 그다음에 청점혁기, 대자리 깔고 바둑두기. 그다음에 서지상하, 연못에 연꽃 구경하기. 그다음에 독림청선, 동쪽 숲속에서 매미 소리 듣기. 우일사운, 비 오는 날 한시 짓기. 월야 탑쪽, 달밤의 개울가에서 발 씻기. 8가지 방법 모두 운치 있고 완전 낭만 돋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네. 네.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아까 달밤에 개울가에서 발 씻기. 아,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 중에서 음. 독림청선, 숲속에서 매미 소리 듣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매미 소리 시끄럽지 않나요? 네, 도심의 매미 소리는 고층 건물과 아스팔트의 공명 때문에 훨씬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더 크게 울어대는 거기도 하고요. 차르르 울어대는 그 도심 속 말매미 울음소리를 소음 측정기로 재보았더니 공사장 소음 수준이 한 60에서 70dB를 훨씬 웃돈다고 매미 소리 해요. 때문에 깰 때도 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숲속 매미들의 소리는 주변의 자연 지형의 상당 부분 흡수가 됩니다. 그 도심 말매미 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잔잔하고 아름다운 애매미, 유지매미, 털매미, 쓰름매미, 이름도 아주 생소한 숲속 매미들의 노래소리 들으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숲에서 매미 소리 싫었다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매미 이야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네. 조선시대 왕들은 업무를 볼 때 그 곤룡포를 입은 후에 모자를 썼거든요. 네, 네. 이 모자를 익선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익선의 뜻은 날개 익, 매미선, 매미의 날개를 뜻해요. 제가 매미 아까 여의도공원 오다가 하나 주웠는데 네. 많이 떨어져 있죠. 네, 요즘 많이 이제 네, 주었죠. 네. 익선관을 제작할 때 매미가 지니고 있는 5가지 덕을 접목시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매미가 어떤 생활사를 가졌는지 매미 오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덕. 그 첫 번째로 문덕입니다. 그럴문. 문덕은 매미의 머리 모양이 선비의 의관을 닮았다고 해서 글을 쓰는 선비의 덕이라고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청덕입니다. 맑은 이슬만 먹고 사니 맑고 깨끗한 덕을 지녔고요. 세 번째로는 겸덕입니다. 애벌레나 메뚜기와 같이 농부가 가꾼 채소와 곡식을 해치지 않는 겸손함을 지녔고, 네 번째는 검덕입니다. 날짐승, 들짐승, 곤충 등 모든 생명체가 살 집을 짓는 것과는 달리 집을 짓지 않은 매미의 검소함을, 마지막으로 신덕인데요. 매미는 5에서 7년 정도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내다가 여름 한철 보름 정도 짧은 생을 마치고 후손을 남긴 뒤에 바로 죽는데, 철 맞춰 왔다가 가을이면 때를 알고 떠날 줄 아니 믿음, 신의를 갖췄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네. 왕에게 아마 이 모자를 씌운 데는 매미의 오덕을 염두에 두고 백성을 사랑하고 현명한 정사를 베풀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겠죠. 네. 익선관에 그런 의미가 네.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네. 매미도 알고 나니까 이제 매미 소리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심에서도. 네, 마음이 가시죠. 나무의 이름을 알고 그 곤충들의 생활을 아는 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알므로써 좀 더 가까워지고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숲을 걷다가 바디라인을 고스란히 드러낸 구불구불한 소나무를 만나신다면, 또 혹은 잎이 넓은 참나무를 만난다면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나무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곤충이나 새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기쯤 부러진 가지는 태풍을 만난 건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 나무에게로 가서 마음을 다해 안아주세요. 나무를 안아주라고요? 네, 살아오면서 나무 한번 안아보지 않는 사람도 아주 많거든요. 어렸을 때 여러 친구들하고 손잡고 네, 이렇게 그런 큰 적이 나무 있으시죠? 한번 이렇게 둘러서 안아본 기억 외에는 없네요. 그렇죠. 네. 나무를 안으면서 나의 비밀 이야기 털어놓으셔도 되고, 또 쌓인 분노도 놓아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그래요. 숲 해설가는 거의 매일 숲을 가시나요? 어떠세요? 거의 간다고 봐야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숲해설을 시작했던 경기도 양평 사는 자연휴양림을 다녀왔는데요. 네. 1박 2일 내내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졌었어요. 그랬어요. 네, 예. 오락가락 내리는 빗속을 그 숲 치유 지도사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맨발로 걸었는데, 숲길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느껴지는 감각이나 강도는 달랐지만 그 발뿌리나 발가락 사이사이에서 전해지는 은밀한 촉감이 참 좋더라고요. 이제 바쁜 일상 가운데 이렇게 여유롭게 맨발로 숲을 걷는 경험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단 지금은 폭우가 내린 뒤니까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그럼요. 네. 네. 비가 모두 그친 뒤에 잘 다듬어진 안전한 숲길을 찾아서 그 숲을 잘 아는 전문가와 동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비가 그친 뒤 숲에 가면은 또 훨씬 더 싱그럽고 그런 마음도 있겠죠. 네, 근데 나뭇잎들이 비 온 뒤에 그 닫았던 숨구멍을 열고 호흡을 재개하거든요. 그래서 비 온 뒤에 숲의 공기가 굉장히 상쾌하고요. 또 숲속 청소부인 버섯들도 형형색색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마가 더 이상 피해주지 않고 끝나서 얼른 다시 싱그러운 여름 숲속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